낸시 폐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산책 중에 휠체어를 밀면서 슬픈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케이지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시어머니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너무 일찍 집에 혼자 있습니다. 제 이름은 낸시입니다. 45세 주부이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 마이크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넷 중 큰아들은 대학생이고 작은아들은 고등학생인데 지금은 5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반년 전 시어머니께서 다리를 골절시키시고 잘 낫지 않으셨고 그때부터 제크림 간호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그녀는 5년 전에 우리와 함께 이사했습니다. 우리는 노년을 염두에 두고 무장의 설계로 집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꺼려했지만 함께 살면서 할머니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는 게 유일한 문제는 시어머니가 묻지도 않고 큰아들의 찢어진 청바지를 고쳐줬다는 것인데 어느 날 늦은 밤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와서 나에게 말을 거는 일이 생겼다. 야, 내 어디야? 옷이 접히지 않은 채 찢었다. 내가 병원에 식사를 가져가느라 빨래 개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걸 깨달았다. 미안, 너희 엄마랑 병원에 있다가 설명하는 걸 깜빡하고 갑자기 화를 냈다. 너는 주부다. 그렇죠. 적어도 그 정도는 할 수 없나요? 누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소리쳤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엄마를 병원에 데려간 적이 한 번도 없고 어쨌든 그 부모가 그 사람이에요. 내가 반박했어요. 당신이 내 집에 들어왔나요? 가족 그게 큰며느리 일이라고나. 역시 화를 냈지만 더 이상 말다툼을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옷을 던지고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다가 방에서 나갔고 그는 말 없이 일어나 옷을 입고 떠났다. 전화했는데 너무 늦었는데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거실로 돌아오는 중 미리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어. 좋은 아침이야. 미안. 어젯밤에 문제가 있었어. 말을 더듬더니 우리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어. 그 소년 왜 과연 이렇게 됐을까 궁금했습니다. 남편은 우리가 결혼하면 좀 더 여유로워졌고 화를 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하거나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닐 때 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동료들은 승진했는데 뒤처지고 애썼을수록 일이 더 심해져서 우리는 월급으로 먹고 살고 아이들도 다 컸는데 요즘 평일에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고 주말에는 잠을 자거나 밖에서 지내곤 해서 가사와 육아에 도움을 줘. 한 번 직업을 바꾸자고 제안했지만 처음으로 나에게 화를 냈고 그 이후로 우리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좀비 결혼은 아니지만 더 이상 밖에 나가거나 아무것도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지금은 미리 동반자이고 병원에 가느라 바빠서 남편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밀과 함께 사는 방식이 그날 남편이 안 좋았던 것 같다. 집에 늦게 왔는데 처음이라 아예 안 돌아와서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혼자 있기만 하라고. 내 밀사이드 그 멍청한 내 아들 왜 그래 곧 돌아올까 궁금해. 나는 그의 요청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의 식사를 더 이상 준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밀과 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는 시선을 교환하고 입구를 바라보며 거기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내 밀은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이혼한다고 말하고 당신의 어머니는 무엇을 두고 가나요? 마이크는 비웃었습니다. 노인을 돌보는 것은 장남의 아내의 의무이므로 우리가 이혼하더라도 밀은 여기에 남습니다. 맞죠? 당신은 장남의 것입니다. 아내니까 그건 내 책임이야. 집을 내게 맡길게. 그의 거만한 말투가 화를 냈어. 마이크, 낸시와 이혼하면 낸시가 내 아내가 아닐 텐데 왜 나와 함께 살겠느냐. 내 밀도 화가 났지만 남편은 시작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며 너는 큰아들과 결혼했고 부모를 모시는 것이 아내의 의무인데 그 의무를 그냥 버릴 수는 없다. 이혼 때문에 그 의무는 누구에게도 말도 안 된다고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숨뿐이었다. 내 감정은 한숨을 쉬며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모두가 놀랍게도 그녀는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시작하자 남편은 말문이 막혔고 충격에 눈을 크게 뜨고 스포츠 지향적인 우리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오늘인 줄 알았던 큰아들은 낄낄 웃었고 점점 황당해진 상황에 밀은 희죽희죽 웃었다. 이렇게 하자 거실과 침실에 흩어진 소녀는 남편의 물건을 옮기기 시작했다. 내 물건은 앤젤러 집으로 가져가서 그녀의 주소를 적어줘. 앤젤러와 함께한 10년 후배는 분명 즐거웠을 거라 장담해. 두 사람 모두 최선을 다하길 바라.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자
그는 사무실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는 앤젤러에게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같은 학과에 살던 공정한 작은 세상에 난 비웃었지. 넌 그 사람 집으로 간다고 바로 가라고 하지만 우리 인생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 그 사람의 불륜을 내가 알지 못한 채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깨닫지 못한 채 그리고 그 사람은 정신이 나갔어.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애인과 함께 있기 위해 나와 이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걸까요? 아니 이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이 왜 그랬습니까? 이혼 서류를 가져오세요. 내가 결코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의 동요를 보니 머리에 못 박힌 것 같았습니다. 나 없이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요? 그는 오히려 우리 미래에 대해 상당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헷갈려서 말을 더듬으니 경제적으로 관리하겠다. 큰아들이 인내심을 잃었어. 이걸 어디로 보내요? 주소를 여기에 적어. 남편이 지켜보면서 마지못해 여주인의 주소를 적었어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말한 대로 웃으며 키워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올려다보니 남편이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창문으로 집 밖으로 나가라고 재촉했습니다. 허탈하게 걸어가는 남편이 보였고 이혼하고 싶어도 또 웃게 만드는 그 모습에 코를 내려다보며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수고했어요 낸시. 우리 밀은 내 등을 두드리며 할머니가 일어섰을 때 그의 얼굴 봤나요? 작은 아들이 장난스럽게 물었고 우리는 모두 함께 웃었습니다. 실제로 밀스 재활은 잘 진행되고 있으며 마지막 병원 방문에서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의사가 점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휠체어 없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TV를 시청하기에 편안한 높이였기 때문에 휠체어 없이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밀용 의자를 구입하려고 계획했지만 그때까지 그녀는 휠체어가 사용하기 더 편안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남편의 행동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가 이혼이나 이직에 관해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의 소지품을 싸서 함께 쫓아내기로 미리 동의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아버지를 좋아했지만 아버지는 변했고 거의 대답하지 않거나 그들의 걱정을 경청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재정적 지원에 감사했지만 원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의지하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용돈을 벌기 위해 남편과 나 사이의 균열은 수년에 걸쳐 깊어져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내 밀은 항상 내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지만 내가 아르바이트를 줄인 이후로 나는 그것이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큰 빈집을 팔아서 상당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이혼하면 그 돈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나에게 확신시켰습니다. 남편은 그의 갑작스러운 이혼 선언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나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신청했고 주택 소유권이 나에게 이전되었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그의 불신앙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고 그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는 즉시 이를 인정하여 우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긴 논쟁 나는 또한 그의 여주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그녀는 전액을 지불했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독신이었고 곧 부유한 가족과 결혼할 예정이었지만 이 사건이 밝혀졌을 때 약혼은 취소되었지만 그녀가 왜 바람을 피웠는지 궁금했습니다. 남편은 나이에 비해 여전히 잘생겼는데 풍족한 약혼자가 매력이 덜하다는 소문을 듣자니 둘 다 위자료를 받고서 이혼 후 3개월 동안은 생활비 걱정이 없었다. 전 남편이 우리 집에 나타났어요. 지금 무엇을 원하세요? 인터폰으로 물었더니 화해를 위한 간청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 밀은 문으로 향했어요. 전 남편이 왜 여기 계시는지 놀라워요. 엄마 그렇죠. 이제 낸시는 내 사업 파트너입니다. 이곳은 우리 직장 사업 파트너입니다. 그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내 밀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살자고 나를 돌봐준 사람은 낸시였습니다. 마익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내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안부를 전할 준비를 하고 문으로 갔습니다. 재정적으로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집안일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집에 와서 바람을 피우고 왜 그런 사람과 다시 시작하고 싶겠습니까? 이제 낯선 사람들이니까 남자들이 직접 연락하는 걸 보고 싶지만 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할지는 의문이지만 말문이 막히고 슬퍼 보이는 내 전남편은 그냥 거기 서 있었지만 그건 그의 행동의 자연스러운 결과였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가족이니까 더 이상 방해하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문을 닫았고 그는 휠체어에 묶인 이후로 낙담한 채 떠났습니다. 내 밀은 별로 나가지 않고 그녀의 전문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위해 고품질 앞치마와 모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온라인으로 공유했고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창조물 학습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밀은 현재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우리 집의 방을 그녀의 작업장으로 사용합니다. 그녀는 일주일 내내 일과 회의를 위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전 남편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 밀은 번성하고 행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웃으며 소년들은 결국 둥지를 떠날 것이지만 나는 나의 밀을 알고 있으며 나는 우리의 좋은 관계를 계속할 것입니다.